없다고 이렇게 밀쳐놓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래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좀 경영학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경영학과 학생들도 보면 뭐 맨날 피터 드러크와 그 친구들의 책만 읽고 그러는데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의 뿌리를 알아야 되는. 사실 이 사람은 경영학을 강의하기 전에 철학을 강의했던 사람이라는 거. 네. 다 연결되잖아요. 피터 드러크 또 아까 케인스. 네.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경제와 경영, 기업이 최고인 사회잖아요. 지금 기업 경영. 뭐 국가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도 뭐 기업가 출신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기업, 즉 자본주의는 기업의 시대인데 이 기업의 모든 경영에 관한 것들은 인문고전. 그래서 제가 또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정말 위대한 경영자들은 어떤 책들을 읽었는가. 그래서 이제 세 간이 나오더라고요. 뭐 첫 번째는 이제 그 사업의 본질을 알아야 되니까 플라톤,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에 대한 책.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 경영에 대한 책 노너.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격 경영이 있잖아요. 전략 경영. 그래서 이제 병법책, 손자병법과 그 친구들. 그래서 솔직히 이 세 권을 어떻게 읽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만 하려고 해도 3시간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 내용은 뭐 책에다 다 써놨기 때문에 이제 책을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습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병법책도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보는 것도 뭐 자유지만 그래도 병법의 역사를 따져놓고 보면은 다 이게 병렬식 독서라고 제가 이제 스스로 발견한 건데 그런 독서법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플라톤 독서가 초기 철학, 중기 철학, 후기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맞춰서 읽어야 돼요. 맞춰서 읽어야 돼서 함부로 책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교양으로 읽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어떤 경영적 사고, 자기 경영적 사고, 가정 경영 사고, 뭐 그 회사 경영, 뭐 이런 것들의 지혜를 얻고 싶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단계별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또 제가 인터넷 연재하고 막 하면서 팬카페 회원들하고 공유를 했어요. 나는 이제 그 또 저희 팬카페에 또 어른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셔가지고 그 이게 궁금했던 거죠. 어느 누군가는 최소한 논어 한 권 읽고 자기 가정 경영에 접목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국가도 좋고 사회도 좋고 기업도 좋지만 가장 그 뭡니까 시작은 가정이니까 가정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분이 또 메일을 그분 때문에 또 내가 이런 강의 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너무 고마운데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처음에 자기는 논어를 왜 읽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대요. 제 글을 보고 논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건 알았는데 논어책을 사다 놨더니 너무 싫더래. 너무 재미없고 그냥 뭐야 진짜 공자님 말씀하고 있네 이랬대요. 사실 공자님 말씀입니다. 논어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느 순간 논어에 팍 꽂히는 계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진짜 딱 한 구절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순간 내가 우리 애한테 내가 이걸 적용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이 논어에 대한 사고방식이 바뀌셔가지고 뭔가 내가 좀 논어스럽게 한번 아이하고 한번 관계를 한번 가져봐야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나 봐요. 근데 물론 뭐 지금 이렇게 가정이 확 바뀐 건 없는데 아이하고 굉장히 인간관계가 좋아졌다라는. 그전에는 막 그냥 우리 일반적인 관계 있잖아요. 뭐 그런 관계 잘 아시죠?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니까 아이하고 이렇게 우리가 인격적 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이하고. 그런데 그 인격적 교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서 인문고전 독서에 굉장히 큰 어떤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당태종의 정관정요 를 제 멘티들한테 권해줬어요. 또 제 멘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멘티가 뭐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연매출 10억대 CEO고 막 어떤 사람은 700억대 규모의 자산을 가진 CEO고 막 그래요. 어떤 분은 제가 1인 기업인데 세계 3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논어와 당태종의 정관종요 그 다음에 플라톤 서적을 권해드렸죠. 병법책도 권해드리고 다 읽지는 않으셨는데 그래도 읽을 때마다 그분들이 문자 메시지 같은 걸 보내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정말
전율 어린 충격을 한 번씩 받는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렵다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경영과 가정 경영 이 작은 부분에 있어서라도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기에라도 이 인문고전 독서의 어떤 구절들을 삶에 적용하시다 보면 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인문고전 독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 쭉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코스탈로니가 인문 고전이나 예술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전문가들의 모임에 갔는데 정작 이들이 이런 것은 논의하지 않고 오히려 투자 방법만 물어봤다라는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만큼 우리는 이들의 근간이 되는 지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저 투자 전략에 너무나 목숨을 걸었던 게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경제, 경영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인문 고전을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왜 이런 움직임이 아직까지 없을까요? 그 일단 뭐 제가 뭐 이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내가 좀 걱정스럽긴 한데 교수님들이 뭐 안 하시니까 어떤 게 있겠어요. 교수님들이 좀 하셔야죠. 이제 뭐 맨날 피터 drucker 얘기하고 경영학 서적만 교과서만 가르치지 마시고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런 어떤 것 보따리를 학생들 앞에 대중 앞에 좀 많이 풀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말 그런 시기가 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네, 다음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그 천재들의 인문고전 독서. 제가 천재가 아닌데 감히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천재들의 인문고전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천재들은 인문고전을 어떻게 읽는지 다음 이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성 작가와 함께하는 TV평생대학 인문고전 독서법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